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오늘부터 이제 필기 파이널 모의고사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고 있다라는 건 제가 이렇게 먼저 좀 생각을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론 강의와 기출 문제를 다 풀었다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 아무래도 좀 바쁜 친구들은 파이널 먼저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자, 이제 우리가 파이널 모의고사를 풀 건데 제가 이 파이널 모의고사를 어떻게 제가 만들었냐면요. 당연히 파이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되는 문제들을 여기다 많이 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대전제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시험이 문제은행식이다 보니까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일단 선별하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문제를 최대한 많이 수록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문제들만 이제 너무 다 그렇게 편제를 해버리면 약간 어렵거나 혹은 약간 우리가 기출 때 제가 이런 거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조금 뭐 그냥 가볍게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던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조금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혹시나 못 맞춘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불합격, 합격 이런 건 아닌데 합격에 영향을 준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한 번쯤은 그런 문제들도 체크를 해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 몇 개도 선별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요.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았으나 한 번쯤 나올 법한 문제들 있으면 그런 것들도 한번 실어봤어요. 그런데 비중 자체는 당연히 첫 번째 비중을 1원칙을 가장 크게 비중을 실었고요. 무슨 말이냐?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문제들을 가장 많이 실는 게 대원칙. 이걸 가장 큰 비중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도 그래요. 한번 실어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좀 나올 법한 거는 가장 비중을 낮게 실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원칙으로 파이널 모의고사 책을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제가 지금부터 수업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명품 기본 이론 강의와 그리고 최신 기출 문제집을 풀고 왔다라는 전제하에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제가 막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제 스타일대로 일단 뭐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거 넘어가되 그래도 그중에서 중요한 게 있으면 한 번쯤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그렇죠. 제가 음성으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은 가질 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 혹시나 너무 지금 급해서 파이널만 먼저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파이널 지금 우리 수업을 그대로 따라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파이널을 끝내고 난 뒤에는 반드시 기출 문제를 한 번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게 아마 가장 좋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업은 대전제는 명품 기본 이론과 여러분들께서 기출은 봤다라는 전제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필기 파이널 모의고사 첫 번째 강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과목으로 직업상담학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우리가 기출문제 때는 제가 중요합니다라고 별표 치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파이널은 별표 안 칠 겁니다. 왜? 여기 있는 거 자체가 다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다 중요한 제가 기출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별표 친 것들이 중심적으로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별표 치지 않았으나 그렇지만 조금 까다로운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될 법한 것들은 역시 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별표 안 치고 전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별표 이런 건 안 할게요.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1번.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를 사정할 때 인지에 대한 통찰을 재구조하거나 발달시키는 데 적합한 방법은 뭡니까? 자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통찰하거나 재구조하는 데 필요한 거 뭐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은유나 비유를 사용하는 거였죠. 그렇죠? 정답은 3번 되겠네요. 그렇죠? 자, 1번 하나 체크했고요. 자, 두 번째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입니다.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뭐죠? 대항하는 걸로 아들러의 개인주의적 상담이 나왔죠. 그렇죠? 이러한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은 뭐였습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의 개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회 문화적 요소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게 바로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진행해 볼게요. 1번. 내담자의 잘못된 가치보다는 잘못된
위협된 행동을 수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건 뭐였습니까? 이건 행동주의 상담이었죠. 그쵸? 두 번째, 상담자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며 내담자가 상담을 주도적으로 이끈다. 이거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내담자 중심의 상담의 특징이었습니다. 그쵸? 3번, 상담 과정은 사건의 객관성보다는 주관적 지각과 해석을 중시한다. 오케이, 정확하네요. 정답 몇 번? 3번. 4번, 내담자의 사회적 관심보다는 개인적 열등감의 극복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은 개인적 열등감의 극복을 목적으로 삼는 건 맞는데 사회 문화적 관심도 함께 고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어요. 이 부분이 틀렸네요. 이 부분이. 2번의 정답, 오케이, 3번. 자, 3번의 허입니다. 허가 제시한 직업 상담사의 직무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틀린 거 찾아라 그랬어요. 1번, 상담자는 특수한 상담 기법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확인하도록 하는 거 맞죠? 2번에 상담자는 좋은 결정을 가져오기 위한 예비 행동을 설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죠? 3번에 직업 선택이 근본적인 관심사인 내담자에 대해서는 직업 상담 실시를 보류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담자가 직업 선택이 원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럼 바로 직업 상담을 바로 실시해야겠죠. 바로 실시합니다. 정답 3번. 4번, 내담자에 관한 부가적 정보를 종합하는 것도 맞겠네요.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다음 내담자를 상담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직장을 떠난 40대 후반의 남성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전혀 눈도 못 마주치고 상당히 위축되어 있죠. 어떤 상황입니까?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사실상 상담을 그냥 진행해버리면 이 사람이 뭡니까? 그렇죠. 그 불안한 심리에 가려져서 진솔한 상담이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의 불안한 마음을 일단 우선 잠재울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라포 형성이 가장 먼저 중요하겠죠. 라포 형성 뭡니까? 관계 형성이죠. 정답 1번. 오케이. 자, 그 다음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진로 수첩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유용성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진로 수첩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유용성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 평가를 통해 자신감과 자기 인식을 증진시킵니다. 두 번째, 일 관련된 태도와 흥미의 지식을 증진시키고요. 세 번째, 다양한 경험들이 어떻게 직무 관련 태도나 기술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발전시킵니다. 1번, 2번, 3번 모두 다 진로 수첩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유용성에 해당이 돼요. 하지만 4번, 진로 교육 훈련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상담 도구는 진로 수첩이 내담자에 미치는 유용성이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진로 수첩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유용성은 요 3가지 하나 기억해 놓을게요. 오케이? 됐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 필기시험보다는 오히려 실기시험에 좀 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 3가지 일단 한번 기억해 놓을게요. 됐죠? 오케이? 6번 많이 했죠. 생각하는 모자, 6개의 생각하는 모자 기법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뭐였습니까? 그렇죠. 의사 결정 촉진이었죠. 정답 4번. 오케이. 6개 생각하는 모자들의 색깔과 각 색깔이 의미하는 것들도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6번에 4번. 자, 7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지 상담에서 주장하는 인지적 오류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건 너무 많아서 그냥 가볍게 봅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 역시도 한번 마지막 파이널이니까 한번 보자라고요. 물론 중요도를 쳤을 때는 많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봐야 될 것 같아서 실어놨습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인지 상담에서 주장하는 인지적 오류를 모두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1번 기억의 자동적 사고, 요거 아니죠. 흑백 논리 맞고요. 자극 일반화, 요것도 아니네요. 리을의 임의적 추론과 미음의 선택적 추성화 다 맞네요. 니은, 리을, 미음. 정답 4번 되겠습니다. 그쵸? 오케이. 그냥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 인지적 오류가 아까 발생하는 때, 자, 이거죠. 인지 상담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오류를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이러한 인지적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도 그때 한번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아마 기본 강의 때 설명했을 텐데 인지적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첫 번째, 정보가 부족하거나 고정관념이 발생했을 때, 두 번째, 정신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 번째, 기타 외적 요인들 때문에 우리는 인지적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서 같이 정리하면 좋겠네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8번. 자, 이거 집단 상담이죠. 집단 상담은 그래도 우리 1과목에서 그래도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법 그래도 나오는 편이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집단 상담을 위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1번, 집단 발달 과정 자체를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게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2번에 매 회기가 끝난 후
각 집단 구성원에게 경험 보고서를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3번에 집단 내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 상담자는 반드시 1인이라는 거 아니죠. 반드시라는 말 나오면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정답 3번. 4번에 집단 상담 장소는 가능하면 신체 활동이 자유로운 크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9번입니다. 직업 상담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었습니다. 그쵸? 자, 볼게요. 1번. 내담자가 이미 잠정적으로 선택한 진로 결정을 확고하게 해주는 게 직업 상담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뭔가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그러한 것들에 확신을 심어주는 게 일종의 직업 상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번. 개인의 직업 목표를 명백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직업 목표 과정으로 볼 수 있겠네요. 3번. 내담자가 자기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고 도와주는 것도 맞죠. 4번에 내담자가 최대한 고소득 직업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죠? 정답 4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인지적 명확성 문제의 원인 중 경미한 정신건강 문제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사실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왜? 외워야 될 게 많아요. 좀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에 대한 특성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인지적 명확성 중에서 경미한 정신건강이 발생했을 때 원인과 특성은 잘못된 결정 방법이 진지한 결정 방법을 방해하는 경우나 혹은 비논리적 사고나 공포증입니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 2번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거 내용이 좀 많아서 외운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한 번쯤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11번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윤리 자주 나오죠. 상담사가 비밀 유지를 파기할 수 있는 경우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번. 긴박한 상황일 때 가능하다 그랬죠. 1번. 내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 가능하네요. 2번. 비밀을 유지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슈퍼바이저가 말하는 경우 아니었죠. 정답 2번. 3번. 내담자가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긴박한 상황이네. 4번.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는 경우 긴박한 상황이네요. 정답 2번 됐죠? 자, 그 다음 12번. 이것도 많이 나왔죠. 생애 진로 사정 시 전형적인 하루를 탐색할 때 초점을 둬야 되는 거 뭐였습니까? 독립적이냐, 의존적이냐. 정답 1번. 이거 말고도 뭐였습니까? 자발적이냐, 체계적이냐. 그것도 있었죠. 자발적 혹은 임의적이냐, 혹은 체계적이냐. 그것도 함께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정답 1번. 자, 그 다음에 13번.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단계 중 현실기의 하위 단계가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긴즈버그 문제 중에서는 살짝 어려운 문제죠. 자,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단계는 뭐였습니까? 인간의 진로 선택 단계는요, 생애에서 한 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애 과정 중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죠 발달해가는 과정이라고 했던 게 그게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단계입니다. 그렇죠? 이 긴즈버그 그때 이거 사실 이 문제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긴즈버그의 그 진로 발달 단계 3단계 뭡니까? 제가 긴즈버그가 뭐라 그랬죠? 환장혀 이랬잖아요. 그렇죠? 긴즈버거 뭐? 환장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환상기 또 뭐였습니까? 바로 환상기 그다음에 잠정기 그다음에 현실기 그렇죠? 그래서 환장혀라고 했던 거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그중에 마지막 현실기의 하위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닌 거 뭡니까? 그렇죠. 바로 전환 되겠습니다. 정답 3번.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단계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긴즈버그가 뭐라고? 환장혀 요거 기억해 주시고 사실 이 문제보다 시험 문제 우리 기출에 더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요.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단계 중 환장혀 중에 현실기보다 잠정기가 더 많이 나왔죠. 잠정기의 하위 단계 4단계 뭐였습니까? 이거였죠. 잠정기 하위 단계는 흥미기, 능력기, 가치기, 전환기 4가지였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체크합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14번에 특성 요인 상담에서 스트롱과 슈미트가 중요하게 생각한 상담사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나머진 다 맞는데 공감은 아니죠. 정답 4번 이런 거 하나 체크하고 15번입니다. 다음 중 형태주의 상담기법 뭡니까? 게슈탈트 상담기법이죠. 이것도 정말 많았죠. 그래서 다 외우기가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나올 때 한 번씩 봅시다 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게슈탈트 상담기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꿈작업 맞고 비의자 기법과 과장하기 다 맞습니다. 탈중심화라는 건 아니죠. 정답 4번 이런 것도 이렇게 하나만 체크할게요. 자, 16번의 정신분석 상담에서 프로이트가 제시한 불안의 유형 이거 뭐였습니까? 프로이트가 제시한 불안의 유형은 현신도라고 했죠. 현신도. 현실적 불안, 신경질적 불안, 도덕적 불안. 정답 몇 번? 2번. 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현신도. 지금의 신도가 항상
구원받지 못할까 봐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불안은 뭐다? 현 신도다. 현 신도. 지금 신도, 지금 신도. 현 신도. 현 신도. 오케이. 정답 2번 됐습니다. 자, 17번. 요거 고트 프레드슨의 9세에서 13세 시기에 개인에게 어떤 직업적 포부가 발달한다 라고 했는 거. 이거 뭡니까? 그렇죠. 사회적 가치 지향이죠. 정답 3번입니다. 이것도 내용이 뭐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렇게 나올 때 한번 좀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18번. 수퍼가 제시한 흥미사전 기법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문제보다 더 자주 나오는 게 뭡니까? 그렇죠. 수퍼가 제시한 흥미사전 기법 3가지를 묻는 거예요. 그거 많이 나왔죠? 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표현이 조작되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했죠. 표현이 조작되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그래서 수퍼가 제시한 흥미사전 기법은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죠. 표현이 조작되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그래서 요 3가지입니다. 그 3가지 중에 뭐에 해당하는가?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활동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이 기법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거나 즐기는 활동과 연관된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이게 조작된 흥미죠. 정답 2번. 오케이. 자, 19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했죠. 진로 시간 전망 검사 중 코틀이 제시한 원형 검사에서 원의 크기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과거, 현재, 미래 이거에 대한 친숙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 뭡니까?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 친밀감. 정답 3번. 이것도 많이 했으니까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행동주의 직업 상담에서 사용되는 학습 촉구 기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행동주의 직업 상담이란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썼던 거 뭐였습니까? 강화, 맞죠? 내적 금지, 이건 아니잖아. 그 다음 사회적 모델링도 맞고 변별학습도 맞네요. 정답 2번 됐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선 우리 파이널 첫 번째 모의고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